이 자리에 까만 망토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외고의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강남국어 998명 안스타일 꿈과 끼가 제일 중요합니다. 꿈과 끼 3개 갑니다. 심지어 약어, 은어, 수학까지 자기소개서 표절 여부 검증을 의무화해라 라고 말을 했고요.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대치 IDA 입시소장 이종훈입니다. 자, 고입은 대입의 첫 단추, 대입 성공의 핵심입니다. 대부분 대입 설명회나 입시 컨설팅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을 사용하고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땐 실제적으로 고입,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기본을 잡고 올라가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선은 특징적인 외고, 국제고, 영재 과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일반고까지 고입 전략에 대해 함께 차근차근히 배워갈 생각입니다. 솔직히 좀 어렵지 않나요? 초등, 그 다음에 중등, 예비고 1 어머님들은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용어부터.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건 기본편일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학교에서 어떤 면접 질문이나 실질적인 자소서 방향 등은 심화편에서 다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또 잠깐 설명하겠지만 어머님들이 혹은 학생들이 용어를 잘 몰라요. 너무 어렵거든요. 약어도 많고 약어, 약자, 은어도 많아요. 그래서 입시 용어부터 하나하나 완전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는 코너로 어머님들, 학생들 찾아뵐 겁니다. 제 이름 정도는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사진이 한 8년 전 사진입니다. 그래서 실물과 사진이 다른 1등 강사로 활약했던 그 세월들이 있어요. 사진은 사진이니까. 자, 그러나 이름은 좀 기억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저도 외고 초창기죠. 명덕하고 이화가 저희 집 근처, 사실 이화는 좀 멀었고요. 명덕 외고가 훨씬 가까웠으나 저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이화를 선택했냐면 이름이 예뻐서 이화외고 초창기 멤버로, 비교적 초창기 멤버로 이제 입학을 해서 외고 입시 생활에 엄청 힘듦을 몸소 겪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제 경험이 조금씩 우러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 이렇게 한번 보시고, 저는 사실 목동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오래 활동하다 목동 영어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기도 하고 주식회사 리젠에듀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입시 컨설팅과 다른 관점에서 어머님들, 그 다음에 학생들을 좀 편안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입시, 고입, 대입을 설명할 각오로 이 자리에 까만 망토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정말. 자, 고알정. 이게 아까 제가 설명했던 코너명입니다. 실제적으로 뭘 알아야 전략을 세우고 뭘 알아야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괜히 비싼 입시 컨설팅 비용을 들이고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알아야 사기를 당하지 않고 알아야 우리 아이의 입시에서 우선적인 좋은 포지션을 선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함께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제 부캐가, 부캐 아시죠? 요즘 유행하시는 부캐가 고알정이고요. 제가 잠깐 이걸 꺼내볼게요. 자, 안경을 쓰고 고알정이 될 겁니다. 하나하나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저의 부캐 1타 강사 고알정과 용어부터 전형까지, 그 다음에 또 고품격 입시 전략까지 하나하나 배울 고알정 코너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우선 오늘 터진 6월 21일자 기준으로 오늘 터진 기사 한번 빠르게 봅니다. 자, 자사고 외고 폐지하냐 마냐 난리가 났었죠. 정권 바뀌면서 실제적으로 오늘 확정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존치 쪽으로 이미 분위기 가닥은 잡혔었습니다. 근데 오늘 명확하게 기사가 발표가 났죠. 브리핑 나온 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예고됐던 대로, 예상됐던 대로 존치합니다. 그대로 가겠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 별표 갑니다. 별표 3개 갑니다. 자, 가칭. 이름은 좀 국제,
외국어 고 이런 식으로 이름은 바꿀 수 있다. 이름만 바꾸나? 아니죠. 커리큘럼 바뀔 수 있어요. 외고하고 국제고의 목표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외고는 외국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교고 국제고는 국제 외교 전문가를 키우는 과정이에요. 이해하셨죠? 따라서 외고를 가는 아이들이 하나 떠안아야 되는 굉장히 큰 버디는 또 다른 외국어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독일어를 했거든요. 이제 독일어과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1, 2, 3, 4, 5, 6. 자, 굉장히 잘난 척을 하고 있는데 1, 2, 3, 4, 5, 6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3년 동안 독일어를 엄청 공부했고 완전 좋아해서 실제적으로 저는 제 잡을, 미래의 잡을 독일어 관련된 잡을 너무 얻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대학을 와서 어떤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 독일어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서 이제 영어 관련해서 제 방향을 설정했고 지금까지 뭐 실제적으로 저는 아까 학원 얘기를 했지만 능률교육이라는 능률영어라는 옛날 당시에 이름은 능률영어였죠. 능률복화 나왔던 이찬승 회장님 아시죠? 자, 거기에서 수석연구원으로 한 10년 정도 교과서와 여러 가지 뭐 수험서 만들면서 연구원으로 조용히 일을 하고 있던 차만 MBTI는 I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7차 개정교육 과정에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이찬승 회장님과 같이 팀을 이루어서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욕심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내가 만들고 싶은 교재는 너무 이미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호기심이 되는 건 없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교과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최고의 이제 마지막에 있는 커리어의 정점이었거든요. 그걸 찍었더니 이걸 가지고 직접 가르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방향을 틀어서 이제 입시, 영어 교육 쪽으로 틀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라면 이제 외고를 가게 된 게 저는 언어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외고를 그냥 부모님과 상의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지원한 거예요. 저 같은 학생도 있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외고가 입결이 너무 좋다 보니 일반고에 비해서 이제 약간 대학이 더 중요한 목표가 돼서 입학을 하는데 외고의 단점 하나가 아까처럼 독일어, 중국어, 불어 이런 전공어의 부담, 시수가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외고를 지원하고 싶지만 영어 아닌 다른 전공어를 너무 심화해서 배운다는 거. 요게 부담감이었는데 요 결정으로 인해서 외고의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1차적인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외국어라는 유형으로 예를 들면 명덕 국제외국어고 이화 국제외국어고 대원 국제외국어고 이런 식으로 뭐 이름은 더 안 바꿀 수도 있겠지만 우선 가칭입니다. 즉 중요한 건 커리큘럼을 자 외고와 국제고 모두 합쳐지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운영할 순 있다. 그러나 희망하는 경우 통합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외고가 국제고의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도 있다. 많은 외고가 따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지금 현재 사교육에 대한 반발이 심해서 공교육 정상화 과정에서 솔직히 기사들이 터지고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국제고 외고 존치하면 사교육 더 강화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따가운 시선을 이렇게 학생을 산발하는 방식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건 늘 있어 왔는데 이번에 다시 더 강화되고 새로운 규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자사고 얘기 살짝 할게요. 자사고는 지역인재 선발을 도입해서 그 지역의 20%는 무조건 그 지역의 시도 학생들로 선발해라 라는 조항을 달았습니다. 다른 기사입니다. 자사 특목고도 지역이 너무 편중됐다. 즉 자사 외고를 입학 졸업하는 친구들이 어느 구에서 맞냐? 강남구가 998명. 자, 이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를 조사한 상황입니다. 학교 이알림이에도 공시된 거니까요.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노원구 다 교육특구 아닌가요? 그쵸? 교육특구가 괜히 교육특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지역의 일반고도 대단하지만 그 교육에 관심이 많고 입결이 좋은 곳일수록 자, 특목 자사고를
압도적으로 선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또 과학고를 한번 볼까요? 과학고를 굉장히 많이 배출한 건 사실 양천구네요. 목동이죠. 그 다음에 강남구, 노원구. 외고국제고 학생은 실제적으로 노원구가 그 조사를 한 당시에는 좀 많았고, 그 다음 강남구, 송파구, 그 다음 5위 성북구까지요. 딱 봐도 뭐죠? 네, 학원가가 많은 교육특구입니다. 요거 한번 기사 기억하시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하는 건 외고 가세요, 국제고 가세요, 영재고, 과고 가세요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들 상담, 영어 상담이나 입시 상담, 그리고 제자들, 후배들 이야기를 하면 너의 멘탈 상태나 학습 성향, 성격을 먼저 파악해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 가지 극도의 경쟁을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는가? 많은 경쟁이 오히려 너에게 모티베이션으로 작용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성향적으로 맞는가? 너무 소심해. 너무 멘탈이 약한 편이에요. 그리고 성적이 상위권을 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외고 가면 막 중위권, 중하위권으로 어떤 과목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 너무 잘하니까. 자,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게 너무 스트레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가장 큰 가이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할 것들은 이제 그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입시 요강 여기 한번 볼까요? 입시 요강 쭉 제가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자, 설명으로 가면 크게는 1단계, 2단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 우르르 있는데 요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1단계는 우선 성적, 교과 성적, 수학 보겠습니까? 아니지요. 영어 봅니다. 영어 1학년 때부터 보지 않고요.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까지 영어 성적을 보고요. 그 다음에 출결은 혹시 미인정되는 그런 출결에 마이너스가 있는가? 요거 한번 확인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서류에서 1.5배수, 가끔 1.5배수보다 넘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연도마다 살짝 다른데 1.5배수에서 2배수, 1.8, 2배수까지의 평균적으로는 1.5배수예요. 근데 가끔씩 예외가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그 정도의 서류를 1단계에서 추리고 2단계 면접 점수 40점.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외고 정도 가려고 마음을 먹은 아이들은 성적이 다 비슷비슷해요. 특히 수학 보는 게 아니라 영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1단계에서의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합격을 1단계에서 아이가 뽑혔어. 그 안에서 다 고만고만하다는 얘기예요. 몇 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자, A는 40점을 받고 B면 36점을 받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4점이 되는 거죠. 물론 큰 점수지만 실제적으로 면접에서 굉장히 뛰어나게 만약에 임했다면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점수입니다. 학과에 따라 다릅니다. 인기과, 조금 비인기과에 따라서 충분히 어떤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면접 점수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 동점자 많이 발생하지 않나? 많이 발생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많이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발생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2학기 국어, 2학기 3학년 2학기 국어, 3학년 2학기 사회, 3학년 1학기 국어 계속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점자 1단계에서 처리합니다. 1단계에서.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동점자가 생기게 되면 어쩔 수가 없다. 그냥 2단계로 시험 볼 수 있는 자격 주자라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됐죠? 이해 쏙쏙 되시죠? 왜요? 1차 강사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서 2단계 볼게요. 제가 키가 크지 않아서. 자, 2단계에서 40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메모가 필요합니다. 자, 메모, 별표. 꿈과 끼가 제일 중요합니다. 꿈과 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0점에서 우리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 꿈과 끼를 충분히 보여줘야 돼요. 그게 30점. 그 다음엔 인성. 자, 무시할 수 없죠. 자, 인성 나쁜 거 사실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비상식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아이는 이상하게 대답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변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자세히 볼게요.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 자, 꿈갖기 영역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한번 확인할 것이고요. 지원은 너 왜 했니? 앞으로 뭐 할 거니? 의사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고개가 갸웃되는 거죠. 자기 진로 계획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 제가 의사 얘기를 했지만 요즘 이과에서 의대 열풍이 엄청나죠. 초등부부터 지금 다 의치한 약수, 의사 되겠다고 난립니다. 사교육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외고에서 의대를 가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엄청 어렵죠. 현실적으로. 자, 인성 영역에서는 뭐 봉사, 뭐 배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드러났냐? 자기소개서와 생기부, 학교 생활 기록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꿈갖기 기억하세요. 꿈갖기. 제가 요걸 들고 왔어요. 요거 나중에 심화편에서 촬영할 건 말씀드릴 건데 자기주도 영역에서 면접 질문이 무엇이 나왔나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자, 예를 들면 21년 명도외고가 그때 한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압도적이었잖아요. 자, 온라인 수업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있었다면 이야기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되게 평범하지만 사실 좀 평범하죠. 평범한데 요거를 네, 뭐 무난하게 대답하는 아이는 사실은 떨어졌겠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의 예시 실제 기출 문항을 보면 이거 보세요. 예습과 복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너무 평범한 너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너무 공기처럼 평범했던 이야기를 질문으로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것도 잘 준비하셔서 예상 질문에 포함시켜야 하고요. 이건 이화외고도 마찬가지네요. 어려웠던 과목이고 그 극복 방법 한번 말해봐라.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향국제고 한번 볼게요. 이건 조금 이제 교과서에 나옴직한 질문이죠. 한국의 문화나 역사를 한번 소개하고 싶은 걸 골라서 그 이유를 말해봐라. 그 다음에 이건 고향국제고 또 하나 샘플 가져올게요. 자, 학급 활동 회장, 학급 회장을 하면서 배운 점이 네가 이 학교의 교육 목표인 지성과 감성으로 실천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에 부합하냐? 라고 생각하냐? 그 이유는 뭐냐를 물어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건 자소서를 기반으로 얘가 학급 회장을 했다는 걸 알고 질문을 한 거죠. 자, 이거 회사에서도 야, 너 왜 삼성에 취직하려고 그래? 우리 회사. 이거 뭐야? 너가 뭐가 적합한데? 아주 전형적인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이 다 어렵지는 않아요. 오히려 평범한 질문을 남다르게 대답하고 뭔가 우리 학교에 와서의 자기의 전공을 결정하고 진로를 결정할 때 연결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고 싶어하는 출제자의 의도죠. 솔직히 이미 외고나 국제고나 뭐 과고 뭐 특목고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우수합니다. 인정하시죠? 우수한 친구들이고 욕심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중에서 누가 더 뛰어난가를 무조건 골라야 하는 거예요. 성적 다 비슷해요. 중학교 영어 내신이 뭐 그렇게 어렵나요? 그럼 그 안에서 더 특출난 아이를 뽑아내는 게 중요해요. 왜요? 고등학교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미 우수한 아이들이 많은 경우 고등학교의 학습, 어떤 커리큘럼, 교사의 질 이런 것보다 이미 우수한 아이를 뽑아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훨씬 쉽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면접에서 그걸 가늠해 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뭐 실제적으로 뭐 서울대가 모든 기준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 중에 오해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우리 아이는 그렇게 우수하지 않은데 이 영상을 보니까 괴리감이 생긴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저도 많은 아이들 목동 그다음에 여러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봐왔지만 중학교 때 성적으로 무조건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이 영상의 목표 뭐예요? 일반고 보내야 되냐 아니면 다른 외고, 특목고 이런 자사고 보내야 되나 요것만 가늠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아이에 대해서 너무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갑자기
영상 팍 끄시거나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했던 게 마음에 쓰였습니다. 자, 23년 서울대 무조건 요즘 뭐 서울대 스카이 간다고 모든 게 보장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외고의 입결을 설명드릴 필요는 있습니다. 자, 대원외고 자,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서울대 등록 실적 탑 100을 골랐는데 여러 학교 있지만 제가 외고만 살짝 표시를 해볼게요. 자, 한영외고, 대일외고,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명덕외고, 안양외고, 보이시죠? 다음 대전외고, 과천외고, 고양외고, 경기외고, 성남외고, 그만할게요. 자, 요렇게 자, 넘어갑니다. 입결이 좋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국제고, 외고, 교육혁신과에서 준 매뉴얼입니다. 우선 이제 자기소개서가 너무 비독창적이거나 막 컨설팅 업체 좀 안 좋은 곳에서는 막 짜집기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활용해서 표절 여부, 자기소개서 표절 여부 검증을 의무화해라 라고 말을 했고요. 사교육을 유발한다. 요거 좀 조심하자.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23년 6월 21일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 발표됐을 때도 요거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교육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선발 방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규제보다 더 강한 규제가 나올까가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외고 가야 돼, 국제고 가야 돼, 과고 영재고 가야 돼. 아, 근데 이거 떨어지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입시에 지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큰일 나나?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영재고를 한번 살짝 얘기하면 5월 말에 원서 접수해서 자, 영재고를 썼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과거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럼 과거가 불합격했다. 그러면 무조건 일반고를 가야 되나? 아닙니다. 자사고에다가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사고도 떨어졌을 경우 그쵸? 일반고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 이건 당연하지만 과거를 지원했는데 합격을 하면 무조건 일반고 지원은 불가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긍정의 마인드로 합격만 생각합시다. 자, 그 다음 국제고, 외고, 자사고도 일반고에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대입은 정말 연습이란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완전 실전이고 연습하려고 하면 이제 재수라는 이제 문턱을 넘어야 되는 거라 고입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고입은 자기가 일반고를 갈 생각을 한 70%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 소개서도 한번 써보고 그다음에 이런 입시 전형에 관심도 가져보고 면접 대비도 좀 해보고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어머님들이 대치 목동권에서는 우리 아이가 결국은 일반고를 갈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시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연습해보라는 거고 어떤 것들이 연계될 수 있고 내가 앞으로도 뭘 준비해야 될지를 연습해보는 거예요. 예행 연습이 돼서 지금 우리 아이 나는 완전히 외고 준비, 뭐 특목고 준비 안 할 거야. 무조건 꺼! 영상 꺼! 이게 아니라 이 학교를 가려고 욕심이 많은 아이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냐. 미리 연습해보는 거 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잠깐만 back to the basics라는 말을 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천천히 얘기하고 있지만 막상 예비 고1이 되면 고등학교가 생각보다 많아요. 잠깐 볼까요? 뭐 영재학교 특목고는 이렇게 뭐 마이스터고까지 있고 그다음에 자사고도 자유형 사립고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일반고도 이런 식으로 종류가 나뉘게 돼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나는 어차피 뭐 일반고 갈 거니까 나중엔 그렇게 안 되십니다. 아이가 갑자기 엄마 나 외고 갈래. 엄마 나 원래 일반고 가려고 했는데 엄마 나 여기 갈래. 뭐 이렇게 갑자기 그냥 자기 의견을 피력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정말. 자, 이런 데서 제가 차근차근히 고등학교의 종류도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전기냐 후기냐에 따라 원서를 내는 시기도 다르고요. 당연하죠. 이거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네. 자, 조금씩 보이시나요? 네.
자, 요건 교육청에서 나온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표예요. 엄청 많은 문서인데, 자, 이거 교육청 홈페이지나 자, 고교 홍보 사이트 하이인포 가면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대한 페이지만 좀 차분차분히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제가 이제 다시 외고로 돌아와서 외고가 너무 많아요. 서울부터 지방까지.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서울권 외고에 대해 외고를 기준으로 많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건 양해 부탁드리고, 요 입학원에서 궁금하실까봐 대원외고 것만 살짝 가지고 왔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다 자료로 들을 수 있으니까 살짝 보세요. 자, 그 다음 수험표 뭐 이렇게 생겼구나. 한번 쓱 보시고 자기소개해서 자 볼게요. 나의 꿈과 끼 인성 요렇게 띄어쓰기 제외 1500자. 그 다음은 부정입학 아시죠? 외고, 자사고 이런 부분 좀 사회적으로 많이 민감한 이슈라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지 않겠다,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입학 요강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일부 학교는 아직 안 올린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5월 달부터 학교별로 뭐 이제 입학 설명회를 합니다. 외고, 국제고, 1차, 2차, 3차, 4차 7월경이면 무조건 다 올라와 있을 테니 만약에 안 올랐다 그럼 막 전화하세요. 막 전화. 왜 안 올려주냐? 전화하시면 올려줄 겁니다. 외고나 국제고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남다른 고입 전략이 필요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자소서, 남들과 똑같은 면접 기술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면접 태도부터 면접 준비 방법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다 비슷한 아이들은 떨어집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편은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던 이제 면접 질문이 실제적으로 어땠냐, 어떤 외고, 어떤 국제고, 그렇다면 예상 질문은 어떻게 되냐, 면접 대비 전략, 그다음 자기소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어렵겠죠. 자, 그러나 실제로 외고를 생각하고 있다면, 국제고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훨씬 더 프랙티컬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고알정입니다. 자, 안경을 쓴다고 달라지진 않겠지만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자, 아까 설명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 정말 여기에선 어떤 것들을 할 거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고입을 넘어서 대입으로 넘어가게 되면 너무 용어가 많습니다. 뭐 정량평가냐, 정상평가냐, 뭐 반영 비율, 그 다음에 뭐 표준 점수, 환산 점수 너무 많습니다. 이 용어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대충 문맥상은 때려 맞추지만 너무 어렵다. 너무 많은 유명한 입시 컨설팅 업체에서 설명회를 해도 알아듣는 게 50%가 안 되는 경우가 솔직히 딱 보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와? 저와 함께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까요? 심지어 약어, 은어, 속어까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하나하나 찝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에 대한 용어조차 헷갈리신다. 그럼 저 고알정과 함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무엇을? 성공적인 대입을요. 자,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